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NFT의 법적 성격과 국내외 규제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여러 강사분들이 이제 NFT의 실제 인더스트리에서의 다양한 활용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용 예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주셔서 이제 NFT라는 게 뭐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면 과연 이 NFT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워낙 첨예하게 지금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칫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그 규제의 허들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당분간은 가상자산 관련된 비즈니스에서는 이 규제 이슈가 이제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이 기술적인 거, 규제적인 거 같이 한번 고민해 주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죠. NFT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상자산 또는 이제 암호화폐와 어떤 면에서는 이제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다른데 그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NFT라는 게 non-fungible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하고 기존의 암호화폐를 비교하자면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게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하냐 하는 그런 차이점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non-fungible token, 이 토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토큰, 코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러면 뭐 기존의 이제 토큰이나 코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런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큰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저랑 그 연배가 좀 비슷하거나 위아래이신 분들은 예전에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버스 타면은 이제 토큰을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큰이라는 게 뭐에 대한 하나의 징표라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심볼 비슷하게 심볼은 아니겠네요. 이런 징표로서의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을 얘기할 때 뭐 토큰 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이 fungible, non-fungible 토큰이라는 게 이제 꼭 가상자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꼭 제한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FT를 한번 이제 그 법적인 성격을 본다고 할 때 뭐 여러 차원에서의 법적 성격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게임 아이템이 처음 나와서 막 거래되기 시작할 때 이 게임 아이템의 법적인 성격이 뭐냐 하고 이제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뭐 이게 채권적인 청구권이냐, 아니 일종의 물건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이 NFT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민법적인 성격 이라기보다는 이제 규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NFT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그 뭐 지난 몇 년간 이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서 이제 특히나 ICO 관련해서는 워낙 가격이 이제 등락을 많이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점 중에 하나는 이 코인이라는 게 뭔가 내재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정말 시장에서 그냥 수요 공급에 의해서 또는 작전에 의해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데 뭐 토큰에 뭔가 가치가 내재돼 있다면 뭐 이제 언더라잉 에셋이 있는 거죠. 이 에셋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기본적으로 어느
가치 이상은 이제 확보가 되는 거고, 뭐 그게 이제 의미가 있을 때 조금 오르고 내리고 하는 등락을 갖겠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조금 건전한 토큰 시장이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CO가 뭐 상당히 붐이 일고 그 이후에 이제 뚝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STO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졌죠. 왜냐하면 STO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큰이 뭔가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익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거기에 내재돼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이거는 정말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런 토큰이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NFT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으로 그거에 대한 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토큰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토큰 하나를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NFT 같은 경우에는 토큰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오는 그 훈민정음 해례본 토큰이라고 하면 그 토큰에 훈민정음 해례본 디지털 파일이 같이 이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토큰 자체에 그런 디지털 작품이든 아니면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NFT라고 하는 것을 이런 토큰에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거냐, 또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디지털 아트라고 이제 예를 들자면, 자, 디지털 아트 제품이 이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 디지털 아트 제품을 판매할 때,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보낼게 라고 해서 그냥 이제 디지털 파일을 그 친구한테 보냅니다. 야, 보냈으니까 이거 뭐 예컨대 100만 원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대가가 오죠.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파일을 받기는 받았는데 얘가 이걸 가지고 또 복사해가지고 딴 데 팔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의문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아, 이거는 어떻게 복제해서 팔지 못하도록 좀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이제 기존의 그 디지털 파일에다가 내가 이제 NFT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NFT를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고유값을 이 파일에다가 매기는 거죠. 그래서 이 원래 디지털 파일에 이제 NFT가 부착이 되니까 이 이제 전체를 하나로 봤을 때는 이제 변형되지 않는 하나의 고유값에 의해서 이게 특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면 앞으로는 이제 이것과 동일한 것은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NFT라고 하는 것이 토큰에 뭔가가 붙은 게 아니, 토큰에 뭔가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있는 뭐 음악 파일이든 이제 디지털 아트든 여기에 뭔가 이런 고유값, 그 외에 이제 여러 정보들, 일종의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부과돼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변형되지 않고 이제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든 거다라는 관점으로 또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음악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디지털 아트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디지털로 관리되는 건 다 마찬가지겠죠. 이건 언제든지 지금 NFT라고 하는 게 나오기 전부터도 언제든지 서로 유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통될 때 특별히 법적인 규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은 거를 그쪽에 보내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판매되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NFT라는 정보를 붙였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게 다시 규제 대상이 된다 라고 한다는 게 조금 어색하다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제가 안 되도록 하고, 유일무이한 해시 값을 갖고 있으니까 복제가 안 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 이력이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투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했다면 오히려 이제 거래가 안정적으로 일어날 텐데, 왜 NFT를 붙였다 그래서 기존에 없던 규제가 다시 생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이후에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릴 텐데, 이 NFT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의미에서의 NFT도 있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아마 그 앞에 이제 설명해 주신 이제 발표자 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이 NFT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실물 자산, 예컨대 디지털 아트가 아니라 그냥 아예 실물 그림인 거죠. 그림에 NFT가 이게 부착이 돼 가지고 실제로 이 그림을 가지고 서로
권리를 주고받고 하려면은 번거로우니까 요 이제 NFT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디지털 아트하고는 조금 더 법적인 성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고가의, 요즘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정말 고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가의 그림을 뭐 한 사람이 이제 100억씩 주고 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렇게 지분으로 쪼개가지고 그 지분 하나하나를 이제 판매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예컨대 내가 이제 1년 번호를 쭉 새겨가지고 이제 그렇게 순번을 정해서 토큰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분증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토큰도, 그러니까 NFT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예컨대 이게 일종의 수익증권 같은 역할일 텐데 집이 있다고 해요. 건물이 있다고 해요. 그럼 건물에 대한 그런 지분들을 다 나눠 가지고 이거는 뭐 예컨대 1층에 어디, 뭐 2층에 어디 딱딱 구획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 건물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그 사람에 맞게 이제 배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뭐 지분증권의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NFT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NFT가 요즘은 또 디파이와 같은 유사한 방향으로 또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NFT하고 암호화폐를 이제 대비한다라고 할 때 뭐 그냥 하나는 펀저블이고 하나는 넌 펀저블이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차이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NFT의 사용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규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현재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금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국회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지금 이제 상정돼 있기 때문에 뭐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게 이제 통과가 돼서 규제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이루어지면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현재로서는 특금법이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이제 규제의 근거가 되는데, 특금법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을 보니까 이게 물론 화폐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이것을 서로 매각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 기존의 자금 세탁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입니다. 뭐 여기서 잠깐만 설명을 하면, 근데 문제는 현재 이제 뭐 뉴스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특금법상에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제 그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에 뭐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ISMS, 이제 정보보호 인증 체계를 내가 획득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NFT가 그러면 특금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규제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특금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SMS 같은 경우에 이런 정보 보호 인증 체계를 획득하려면 보통 이제 준비 기간이 뭐 1년 반 내외, 물론 가장 빨리 하면은 뭐 9개월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대개는 1년,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장비도 갖춰야 되고 방화벽도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또 AML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시스템들을 직접 또 구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NFT를 가지고 내 그림 몇 개 있는 거 이거 만들어 가지고 팔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거 하느라고 여기에다가 ISMS 하느라고 몇 억 쓸 수는 없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에 따라서 이런 규제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는 어떤지 그리고 해외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면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NFT 사업의 특징 아니면 뭐 법적 성격에 따라서 어떻게 향후에 이제 사업의 프로세스가 달라져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상자산의 정의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인 증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NFT를 우리가 가정해 보면요, 정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리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NFT는 블록체인 상에서 이렇게 이전되고 이제 교환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NFT가 전자적인 증표일까요?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디지털 파일이든 아니면 실물 뭐 예술 작품이든 뭔가를 이제 대신하는 증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 가상자산의 범위가 물론 넓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NFT를 다 포함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NFT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서로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원래 있던 디지털 파일에다가 내가 이제 NFT에 그런 해시 암호를 붙이고 뭐 다른 관련된 정보를 붙여서 유통될 수 있도록 만약에 만들었다라고 하면 과연 이 이제 NFT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자체로서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거냐? 이 자체로서도 뭔가 전자적인 증표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 하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저도 이제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페데프 이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버추얼 에셋보다 정의가 조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NFT의 이슈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법상 이렇게 넓게 규정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그 예외 규정에는 이 전자채권이라든지 모바일 상품권이라든지 뭐 요것만 규정돼 있고 현재 이제 나머지 추가로 예외로 규정은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 그 FIU에서 이제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은 뭐 특별히 고시된 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법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거냐 하는 게 사실 의문인 거죠. 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는 이제 해석을 할 때 이 법상 규정만 보면 좀 넓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NFT도 이제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왔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파일에 NFT 붙였다 그래서 이게 왜 다시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는지 사실은 이거는 자금 세탁하고도 관련성이 사실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번 이제 다른 나라의 상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데프의 이제 레커멘데이션하고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제 버추얼 에셋에 대한 이제 정의 규정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디지털 레프레젠테이션 오브 밸류, 그러니까 가치가 전자적으로 증표된다. 뭐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나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digitally traded or transferr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된다 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우리 법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게 하나가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and can be used for payment or investment purpose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급이나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인데, 과연 내가 어떤 특정한 미술 작품, 디지털 미술 작품을 NFT로 만들었을 때 과연 이거를 내가 지급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거냐, 아니면 이거를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거냐,
이거는 사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48번을 보면은 이 FedF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러이러한 타입 같은 경우까지를 다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렇게 이제 포괄해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이제 closed loop item that are non-transferable, non-exchangeable, and non-fungible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전 가능하지 않거나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버추얼 에셋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예로 이제 비행기 마일리지라든지 크레딧 카드의 어워드라든지 뭐 이제 그 뭐 단골에 대해서 단골 고객한테가 주는 그런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버추얼 에셋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도 이 non-fungible 하거나 non-exchangeable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예외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NFT에서의 non-fungible 하고 여기서 FedF에서 얘기하는 그 non-fungible 또는 non-exchangeable 하고 같은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해석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버추얼 에셋이라고 하는 개념에 이런 예외들을 사실은 가정하고 있는데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특검법상의 가상자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실은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미국의 경우에를 보면 미국 SEC 같은 경우에 아직 NFT가 뭐 증권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오픈시라든지 NFT 마켓이 지금 미국에서는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뭐 미국에서 그거 엄격하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NFT 마켓이 뭐 자유롭게 지금 뭐 판매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이 SEC의 헤스터 피어스라는 위원이 이제 뭐 STO 관련된 서밋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NFT는 대체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 근데 만약에 이 NFT가 지분에 해당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랙셔널 또는 프랙셔나이즈드 NFT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제 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증권의 개념이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예를 들어서 뭐 페이먼트형, 뭐 유틸리티형, 시큐리티형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게 규율을 하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시큐리티 증권에 대한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미국은 시큐리티냐 아니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시큐리티면 규제하고 시큐리티 아니면 규제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NFT가 증권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은 특별한 규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NFT 마켓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만약에 이제 그게 증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엄격한 그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사실은 적은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SEC도 최근에 나오는 것들을 하나씩 업데이트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파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많이 이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SEC가 이제 디파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거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 같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특징이 어떤 상품이나 뭔가가 나왔을 때 바로 규제가 들어가기보다는 한번 진행되는 것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이게 이제 무엇에 해당하는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면서 이제 규제 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현재 이제 NFT는 미국에서의 NFT 현황은 이렇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가상화폐에 좀 프렌들리한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싱가포르이 이제 금융 선진국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조금 문호를 열면서도 규제 체계가 조금 잡혀 있는 곳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라는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큰에 대한 정의를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정의를 만들고 이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규제를 받도록 이렇게 이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의 이제 요건을 보면은 뭐
A 같은 경우에는 유닛으로 표시된다는 거,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통화로서 이제 표시되거나 패깅되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데요. 이게 이제 교환의 수단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에 대한 대가로 이제 지급하는 거, 뭐 이런 이제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우리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적으로 뭐 이전하거나 교환되거나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제 싱가포르 법에서도 이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환의 수단이 되느냐 아니면 뭐 재화나 서비스의 이런 대가로서 지급되는 거냐, 뭐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페이먼트 서비스 액트에는 또 리미티드 퍼포즈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리미티드 퍼포즈 DPT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 PSA의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중에 이제 첫 번째 알파벳 로마자 1번을 보면은 이제 non monetary customer loyalty라든지 리워드 포인트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죠. 그 밑에 거 보면은 이제 인게임에서 게임 머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나라의 이제 금융위와 뭐 비슷한 이 마스에서는 이 NFT가 DPT,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명시적인 입장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이런저런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실무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이 NF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의 정의에 있는 그런 재화나 용역의 지불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뭔가 대체 불가능한 어떤 특정물에 대해서만 교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설명했던 이 Limited Purpose DP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SA의 적용에서는 뭐 면제된다라고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제 그런 NFT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NFT가 가상자산이다라고 볼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아트, 뭐 음원 이렇게 이제 디지털로 원래 거래될 수 있는 것들에다가 NFT를 붙여서 거래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디지털 자산이 원래도 교환이 돼 있지만 그거에 이제 NFT라고 하는 일종의 정보가 부착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NFT 중에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자산에 부착돼서 교환되는 것은 가상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대신에 예컨대 NFT가 그냥 이게 디지털로 거래되는 게 아니라 실물 자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자산을 그대로 이제 판매하고 교환하고 유통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물 자산에 대한 하나의 증표로서 NFT를 내가 만들어서 이 NFT를 이제 유통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가상자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특검법에서 얘기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지분으로 나누는 거 있죠. 이제 뭐 이게 지분증권에 해당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맺어볼게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성격을 우리가 규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이제 가상자산의 내용을 쭉 들여다봤을 때 이게 이제 디지털 자산을 원래 거래하는 방식으로 거래되는 그런 NFT라고 하면 이 가상자산에 해당하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한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상의 규제 없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 외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여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이해하시면은 이제 향후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